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조금 차이가 나타났었죠. 일단 전날에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확 축소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갭상승 출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 보게 되면 큰 매도 물량은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양시장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프로그램도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형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낙폭은 축소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문자 상담은 핵심적인 부분들만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이벤트가 있었죠?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드럼캐 시즌3 공연 티켓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는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나 전화를 주실 때 공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도 받으시고요. 좋은 공연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못했던 부분들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KT입니다. 34,000원에 40% 말씀을 하셨어요. 자, KT 과거에 한번 전화 상담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고 있는데, 이때 아마 상당히 설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뭐였었냐면, 그때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 절반 매수를 하게 더 빠지게 된다면 올인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1차 11선, 2차 21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금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1선에 대해서 목표치가 달성해 주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왔고 21선 터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 구간대에는 아직까지는 박스권형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 거래량 증가가 돼야지만 이 정고점을 넘어서서 34,000원 이상권역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스권역이니까 약 한 32,000원대부터 약 한 34,000원대 요 정도까지를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 구간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값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렇게 된다면 약 34,000원대 중반권역이죠. 이 자리대가 되게 되면 이탈됐던 저점대의 저항 구간에 진입을 한다. 또 하나는 마디의 폭을 봤을 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리대 어느 정도 저항대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환율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틸리티 섹터들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통신 섹터들 아직까지 크게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KT가 말도 많고 좀 탈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망할 회사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박스권 트레이딩, 그리고 2차 부근에서는 약 34,000원대를 목표가로 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예림당 6,27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예림당의 흐름들을 바로 좀 보시게 된다면 고점을 형성을 했었죠.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이 마디폭만큼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빠졌습니다. 바닥을 확인을 해주고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고가권역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고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높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정배열 초입 구간인데요.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박스권역입니다. 그죠? 8,000원대의 장기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저점에서 고점권역에서 8,000원대입니다. 4,000원에서 8,000원대 부분들이니까 중심 가격을 따져보게 된다면 약 한 6,000원대 초반권역이 되겠죠.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박플러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깊게 하락을 한 이후에는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약 한 6,900원대에서 7,000원 정도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며칠 전입니다. 자, 며칠 전까지 6,900원대 목표가 달성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6,900원대가 진입을 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요번에는 뚫을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약간의 수익권역입니다. 약간의 수익권역이니까 지금 현재 21선이죠. 6,100원 정도가 21선입니다. 이 21선을 대응으로 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점을 찾고요. 목표치는 하단이 상단입니다. 6,900원에서 7,000원 정도대 단기 목표치를 잡고 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자 상담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한화케미칼이요. 한화케미칼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22,500원에 30%입니다. 22,500원에 30%요. 네네. 한화케미칼을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중국 같은 경우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광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좀 또 24,000원 그 정도 좀 많이 내려왔길래 네. 매수를 해봤는데 좀 그러네요. 좀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단기로 좀 봤습니다. 단기로 보셨어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한화케미칼 태양광 섹터로 좀 분류가 되면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OCI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었고요. 아마도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체 치킨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한화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저점이 15,000원대에서부터 25,000원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닥을 다지고 나서 한 마디가 나오고 두 마디가 나오고 세 번째 마디가 나왔어요. 세 번째 마디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많이 빠지게 된다면 이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21,000원짜리 때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이 61선 부근이고 최근에 저점 부근인 21,400원, 500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자리대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한 600원, 700원 이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즉 2만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손실권역입니다. 한 4%가 모자라게 손실권역이신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매도 이후에 다시 2만원 초반까지 왔을 때 재매수 포인트를 받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기다리셨다가 다시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그렇게 썩 어울리진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은 21,500원이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절반 정도를 리스크 관리를 하고 2만원 초반권역대 그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잡는 방법, 그 방법을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 종목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2만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 한 23,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3,000원대까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23,000원에서 23,500원 이 자리대가 오면 단기적으로 일단 대응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저 죄송한데요, 멘토님. 그러면은 내려갈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올라갈 확률이, 아니면 오늘같이 이렇게 만약에 수급 같은 거 볼 경우 이렇게 지지를 할 저기가 많을까요?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네네.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근데 21선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고개를 우하향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우하향할까라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기관 쪽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폭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좀 더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밀려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 조정을 왔을 때 하는 게 좋고, 이 자리대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다. 즉 21,500원 정도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겠으나, 지금 이 11월 말 그리고 다음 달 쿼드러플 리칭 데이 때 만기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 보시고, 만약에 대응이 좀 힘들다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서울경제로 전화를 주시면 저하고 다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이제 바로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휴비츠 19,000원. 40% 오늘 팔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휴비츠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근데 실적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라는 얘기들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1차 11선, 2차 21선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하락 마디에 대한 절반, 즉 16,500원짜리가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하락 N자형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폭, 즉 17,500원 이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놓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점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상승을 하게 된다면 약 한 17,000원 정도 때까지 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일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중이 40%예요. 1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약 한 10%가 좀 넘게 손실권역으로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좀 덜어놓고 다음에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17,000원대 이 자리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21선이 우하향이 각도가 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숨고르기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 종목 어느 정도 절반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문자를 좀 다시 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문자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7,000원대 중후반 요 정도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미디어플렉스 2,8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미디어플렉스. 자, 미디어플렉스를 좀 보면 지금 2,850원입니다. 자, 미디어플렉스가 상승을 했던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고점이 나왔었고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 절반 나온다고 했죠?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왔는데 그 자리대가 얼마냐?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럼 이 자리대가 얼마예요? 2,630원. 자, 여기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직까지 역배열입니다. 21선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저항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필히 나와야 될 게 있어요. 뭐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나와줘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약 한 3,100원 요 정도 목표가로 좀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3,000원대 중반, 즉 3,500원 정도 때까지 나올 수가 있으나
지금 매수를 하신 가격대를 보면 단기적으로 이중바닥을 형성해 놨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니까 3,100원 정도를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7,200원에 20%예요. 자, 그러면 7,200원.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자, 강했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하락 추세대를 뚫어놨었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꾸준하게 높아지고 고점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심 가격대가 하나가 딱 형성이 돼야 되겠죠? 요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지금 이 121선 자리대죠. 6,900원대.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하락 추세대.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즉 삼각 수렴형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종목은 7,500원에서 그리고 6,600원 이 자리대에서 단기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단기적인 이동평균선 21선은 일단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성장성은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해외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지만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게 단점이다. 결국 박스권형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 2차로 좀 잡아서 드릴게요. 먼저 이 종목이 올라가면 1차적으로 7,400원에서 7,500원 이 자리대를 1차로 보고 2차는 약 한 7,800원 정도 잡아놓고 보면 되겠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950원 이 자리대에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뭐가 있었냐면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얼마에 매수했냐면 44,500원에 15%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두산중공업 한번 볼까요? 두산중공업 최근에 조선섹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잘 나갑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은 못 나가고 있어요. 다른 조선 섹터들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두산중공업은 낙폭과대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선 섹터는 좀 틀리죠. 자,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 11선이 나왔었는데 저점 이탈을 했습니다. 언더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고점 돌파 시도인 39,0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기간 조정을 겪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는 일단은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급적으로 봐도 개인들만 매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산그룹주들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종목 교체를 권해드립니다.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고 목표가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크게는 못 잡아드릴 것 같습니다. 약 한 4만원 정도, 4만원에서 41,000원 정도를 목표치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가급적이면 종목 교체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이콘텐틸이에요. 4,690원. 비중은 40%입니다. 계속 들고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제이콘텐틸이 한번 볼게요. 4,690원인데 저는 수익 중인 줄 알았는데 손실권역이네요. 계속 들고 가야 되나요? 지금 현재 박스권역이죠. 그죠?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은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자리대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즉 하락 추세대로 좀 진입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지금 이제 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하고 두 차례 그리고 세 번째 작은 마디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가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입니다. 그러면 큰 상승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조정을 좀 받는다.
즉 얼마까지냐? 61.8%의 조정대를 받는다. 즉 4,100원 이 자리대 이탈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종목 교체 좀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등은 자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낙폭 과대로 빠지면 1차 10일 그리고 나서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엔 21선 오겠죠. 즉 이건 박스권역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4,300원에서 4,000원 그 정도. 그러니까 반등 나왔을 때 그냥 이 종목 교체 매매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특별히 어떤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자 매주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박 PD의 드림하이 출연을 하죠. 포트폴리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거. 이런 종목 매매하는 겁니다. 즉 정배열이죠. 아래 꼬리 잡을 수 있는 그 멘트나 이런 부분들 게시판 보시면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실적, 성장성, 정배열 이런 종목군들로 갈아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문자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시 이어서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권 대응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시장은 바로는 못 갑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개파락 이후에 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죠. 못 올라갑니다. 즉 단기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삼각수렴을 거치고 난 이후에 아마도 이중바닥을 형성해야 된다. 아직까진 지금 현재는 그 바닥을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밀리면 좀 사보시고 많이 올라가면 좀 팔아보시고 그게 박스권 대응이죠.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